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상상력을 위한 새로운 기술 관점 바꾸기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관점을 어떻게 바꿀까? 어떤 사람은 컵을 보고 물이 반 남았다, 아니면은 물이 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반이나 있다, 반밖에 없다.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보지요. 그 물컵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컵 밑면만 보는 사람, 윗면만 보는 사람, 모두 다 관점이 다르다라는 사실이죠. 저는 집에서 이제 옷을 입을 때 그 단추를 밑에서부터 이렇게 잠궈서 올라갑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제 아내는 반대로 단추를 위에서부터 잠굽니다. 결혼할 때부터 제 아내가 얘기했습니다. 왜 단추를 밑에서부터 잠그느냐, 위에서부터 잠궈야지. 그런데 지금 결혼한 지 27년 됐는데 아직도 저는 밑에서부터 잠가 올라갑니다. 이 습관이라는 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관점과 저의 관점은 다르다라는 거죠. 저는 책을 볼 때 어떤 책을 보든지 간에 1편부터 봅니다. 1, 2, 3, 4, 5, 6, 7 순서대로 보죠. 그런데 제 아들 녀석은 그 도서대여점에서 만화책을 보려는데 이렇게 빌려옵니다. 그냥 중간부터 빼서 아무거나 빌려옵니다. 그 제가 얘기합니다. 야, 그렇게 되면 내용이 연결이 안 되잖아. 1편부터 빌려봐야지. 그러니까 아이는 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그냥 이거부터 보고 싶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아이의 관점을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 아빠가 틀을 수도 있겠구나. 1, 2, 3, 4대로 본다라는 게 반드시 맞는 게 아닐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 네가 보고 싶은 것부터 봐라 해서 바꾸었습니다. 관점, 그것은 바로 상상력을 가는 지름길입니다. 또 이런 관점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사업을 망하고 나서 정말 힘들었을 때 그 서울시 길거리에서 노점에서 호떡 장사를 한 4달 정도 했습니다. 호떡 장사를 노점에서 하다 보니까 그 길거리 노점상 연합회에서 막 이렇게 으쌰으쌰 하러 갈 때 다 나오라고 합니다. 그럼 저도 거기도 한 2번 가봤는데요. 가게 되면 이제 똑같은 옷을 조끼를 줍니다. 그 조끼는 뭐가 적혀 있냐면 전국 노점상 연합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옷을 입고 서울 시내에서 이렇게 한 적도 있습니다. 그때 이제 느꼈던 건데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 강의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 오리지널 나이키 티셔츠 10만 원짜리를 공짜로 드린다면 안 받으실 분 계십니까? 아마 다 받으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가 공짜로 드리는 거잖아요. 제 임의로 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 나이키 티셔츠에다가 어떤 문구를 하나 적을 겁니다. 제가 노점상 했을 때 적혔던 문구, 전국 노점상 연합회를 나이키 티셔츠 앞에다가 크게 붙여드리면, 여러분 이제 받으실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니면 비록 받았지만 그 옷을 입고 길거리 다니실 수 있으십니까? 아무도 없으실 겁니다. 생각의 차이는 그와 같습니다. 내가 오리지널로 사느냐, 아니면 오리지널인 나를 그런 하찮은 존재로 만드느냐, 그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죠. 생각, 관점의 기준이 어디로 가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생각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하는 시대가 이제 다가오는데요. 그때 여러분의 관점의 기준을 바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출근한 한 직원이 출근을 했는데요. 양눈이 포렇게 멍이 들어서 왔습니다. 이 정도 포렇게 멍이 들어서 출근을 했습니다. 너 도대체 눈이 왜 그래? 라고 얘기했더니 그 직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하철에 내려서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는데 앞에 올라가는 아가씨 엉덩이 사이에 옷이 이렇게 끼었답니다. 옷이. 그 뒤에서 보고 있으니까 이 아가씨가 망신을 당하겠구나, 내가 뽑아줘야지 해서 뒤에서 옷을 이렇게 탁 뽑았답니다. 그랬더니 옷을 뽑자마자 아가씨가 뒤를 탁 돌아보면서 그냥 얼굴을 한 대 쳐서 이렇게 포렇게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듣다가 그래? 근데 이쪽 눈은 왜 그러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저에게 얘기했습니다. 직원이 한 대 얻어맞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너무 잘못한 것 같아서 옷을 다시 원위치 해줬답니다. 그랬더니 다시 돌아서서 한 대 더 때려서 얼굴이 파랗게 됐다라고 그 아가씨가 얘기했습니다. 이제 입장 바꿔서, 그리고 관점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가씨 입장이 아니라 남자 직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남자 직원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 사람은 착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착한 사람입니다. 상대를 배려하고 아가씨를 배려한 아주 착한 사람입니다. 관점은 그와 같습니다. 내 기준에 따라서 좋은 사람, 나쁜 사람도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세상이 요구하는 기준, 세상이 요구하는 관점을 우리는 정확하게 읽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그들이 움직이고 그들이 고민하는 걸 해결해 주는지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고객이 상대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관점을 바꾸는 길입니다. 자, 라면 한 그릇은 얼마입니까? 분식집에서 먹는 라면 한 그릇은 얼마나 하죠? 평균 라면 가격이 요즘 한 2,500원 정도 합니다. 그런데 과연 라면 한 그릇은 2,500원일까요? 제가 대한민국의 호텔에서 파는 라면 가격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웨스턴 조선호텔에서는 해물라면이 21,200원이네요. 세금 봉사를 포함해서. 보통 분식집에서 파는 가격의 한 10배 이상 비쌉니다. 밀레니엄 서울 힐튼 호텔은 세금 봉사를 포함해서 라면 한 그릇 가격이 33,880원입니다. 메리필드 호텔에서도 라면을 파는데요. 해물라면이 12,000원이네요. 그리고 갈라치고 이렇게 놨습니다. 부가세 별도다. W 호텔에서는 이렇게 파네요. 키친 짬뽕이라고 해서 라면을 파는데 36,300원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관점이 확 바뀌지 않습니까? 앞으로 미래는 호텔에서 외식으로 라면 사 먹고 온 가족이 집에 돌아오면서 배고파서 집에 와서 간식으로 삼겹살 구워 먹을 수 있는 시대, 그 시대가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관점을 바꿔야 된다는 사실이죠. 어떤 그 편의점, 슈퍼마켓에서 그 아주 체격이 큰 깍두기 머리를 한 사람이, 덩치가 이만한 사람이 수박을 사러 왔습니다. 수박을 사러 와서 당시만 해도 수박을 통째 팔았는데 종업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수박 반 잘라서 팔아라. 종업원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안 팔겠다고 하면 한 대 얻어 맞을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종업원이 지배인에게 물어볼게요 라고 해서 지배인에게 쫓아갔습니다. 가서 지배인에게 말했어요. 지배인님, 저쪽에 아주 어떤 무식하게 생긴 놈이 와서 수박을 반만 쪼개서 팔래요. 그 얘기를 하는데 지배인이 얼굴이 새파래졌습니다. 깜짝 놀라서 종업원도 뒤를 탁 돌아봤더니 그 덩치 큰 거구가 자기 뒤에 따라와 있는 거예요. 종업원이 놀랐습니다. 순간 종업원은 기지를 발휘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신사분께서 그 나머지를 사시겠답니다 라고 지배인에게 얘기했습니다. 종업원은 아주 재치가 좋았죠. 똑같은 그 상황에서 지배인은 생각을 했습니다. 지배인은 관점을 바꿨습니다. 지배인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그래, 이곳에서도 뭔가 배울 점이 있겠구나. 우리가 다르게 보는 것을 배워야 되겠다. 여태까지 우리가 수박을 한 통씩만 팔았지만 이제 수박을 반을 나눠서 팔아보자. 핵가족화되고 그리고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작은 양의 수박도 필요한 사람이 있겠구나라고 해서 그때부터 수박을 쪼개서 팔았습니다. 그 이후로 어떻게 됐습니까? 두부 반모, 백세주와 소주를 합친 50세주, 그리고 금난세 씨가 하는 천원 공연, 그리고 제과점에서 파는 조각 케이크 등은 바로 이와 같은 발상의 연상선이라는 사실입니다. 산업화 시대를 거쳐 이제 이야기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상상력 시대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가올 상상력 시대, 리더에게 적용되는 필수 덕목, 그 상상력을 가지기 위해선 관점을 바꿔야 됩니다. 똑같은 것을 보더라도 이 지배인처럼 남다른 관점으로 사업화되는 능력, 그러한 능력들이 바뀔 때 바로 세상은 더 나아지고 더 살기 편해지고 더 편리해지면서 대한민국을 강력한 부국으로 이끌어내 갈 수 있다는 사실이죠. 또 다른 관점 이야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연을 쫓는 아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에는 주인 아들과 하인, 머슴의 아들이, 종의 아들이 있습니다. 주인 아들이 어느 날 소설을 써서 하인, 종의 아들에게 보여줍니다. 이 소설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컵이 있는데 이 컵에 눈물이 떨어지면 그 눈물이 보석으로 변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소설의 끝에서는 주인공이 아내를 칼로 찔러 죽이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을 보고 종의 아들이 묻습니다. 주인공이 아내를 죽인 건가요? 그래. 왜 죽였죠? 많이 울면, 아내가 죽어서 울면 슬퍼서 컵에 눈물을 따르면 그 눈물이 보석이 변하니까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그 얘기를 듣고 종의 아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양파를 까면 되잖아요. 눈물만 흘리면 되는데 왜 아내를 죽일까? 관점의 차이라는 거죠. 이 종처럼 많이 배웠다고 해서 지식이 느는 것은 아닙니다. 지혜는 지식으로 얻는 것이 절대 아니죠.
내 앞에 놓여진 문제를 한 발짝 떨어져서 바라볼 수 있고 그 바라봄을 새로운 기준, 새로운 관점으로 세워주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관점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이제 향후에 다가오는 모든 기준, 모든 생각의 틀을 한번 바꿔볼 수 있는 그런 연습을 하신다면 여러분은 창의성 전문가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